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제레 맘들이여 일어나라. 호요버스 게임 인플레 말은 많았지만 스타레일은 인플레가 유독 심한 느낌이었는데 개발자 통신에서 드디어 기존 캐릭터의 자체 성능을 높여준다는 오피셜이 떴습니다. 어떤 캐릭터부터 상향되는지 대체 어떻게 성능을 높여준다는 건지 붕괴 스타레일 캐릭터 상향 소식 파헤치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개발자 통신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가야 하는데요. 3.0 후반이 시작될 즈음 신규 지역인 엠포리어스 체험을 개선한다는 내용과 함께 위와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존 캐릭터의 전장 활용이 어려운 문제 역시 기존 캐릭터를 자체 강화하며 개선해 나갈 것이오니 후속 콘텐츠 발표를 기대해주세요. 호요버스의 탑게임인 원신이나 젤레스 존제로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가 존재는 하지만 어느 정도 컨트롤의 영역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턴제 게임 특성상 스타레일의 인플레는 마치 KTX 마냥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복각 캐릭터는 웬만해서는 뽑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개발팀도 이를 인지하고 있어서 이처럼 기존 캐릭터를 자체 강화한다는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기존 캐릭터 중 하나인 경원이 썬데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버프를 먹거나 새로운 성유물이 출시되며 간접적으로 버프를 먹은 적은 있었지만 스타레일에서 출시한 캐릭터를 직접적으로 상향한 적은 없었는데요. 과연 캐릭터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호요버스 게임에서는 어떻게 구 캐릭터를 상향해왔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같은 붕괴 게임인 붕괴서드의 경우엔 다양한 방식으로 캐릭터를 강화해주고 있는데요. 붕괴서드에서는 직접적으로 개수 등을 높여준 캐릭터가 몇몇 존재하며 전용 무기를 상향시킬 수도 있습니다. 당장 스타레일에서 전용 무기 상향은 없을 것 같고 아마 단순하게 개수를 조정하여 캐릭터를 강화하는 방안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애매한 성능의 캐릭터의 스킬을 일부 변경하여 상향시켜주는 시스템인 증폭 코어 시스템이 있는데요. 재료를 모아 증폭을 하는 방식이며 증폭 코어가 된 캐릭터들은 높은 활용도를 보였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개수만 높이는 걸로 상향이 어려운 캐릭터들이 몇몇 있기에 스킬 등을 변경하여 캐릭터 자체의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은 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스킬 개선 외에 성원 효과를 개선하는 등으로 강화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신에서는 종려 캐릭터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플레로 인한 AS는 아니지만 얼마 안 되는 직접 상향 사례인데요. 당시 많은 인기를 가진 종려라는 캐릭터가 난이도에 비해 낮은 성능을 가진 채로 출시해 커뮤니티의 반응이 매우 안 좋았고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유저들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원신에선 공식적으로 입장문을 내며 파격적으로 종려를 상향했었는데요. 여러 신규 효과를 추가하고 원소 메커니즘을 조정하는 등의 대대적인 조정이 있었습니다. 예외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메커니즘을 조정한다는 사례를 통해 딜 메커니즘 자체 조정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현재 지속 딜러 파티가 다른 파티에 비해 약한 상태라 지속 피해를 자체적으로 상향해주는 등의 방안이 있죠. 물론 개발자 통신에서 캐릭터를 자체 강화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좀 많이 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타 호요버스 게임을 통해 캐릭터 강화 방안에 대해서 예측해봤는데요. 다음은 어떤 캐릭터들이 강화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4성 캐릭터, 한정 5성 캐릭터, 상시 5성 캐릭터, 그리고 개척자 등 현재 스타레일엔 여러가지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일단 크게 등급과 워프에 따라 나눠 생각해봅시다. 4성 캐릭터들은 무소과금 유저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지만 계속되는 인플레에 몇몇 캐릭을 제외하고는 사용하기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요즘 파티를 짜려고 하면 죄다 5성 캐릭터를 써야 한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제발 4성 캐릭터도 상향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급한 5성 캐릭터들이 많기 때문에 4성 캐릭터의 경우에는 아마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기존 5성 캐릭터를 상향하여 4성 캐릭터를 간접적으로 버프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개척자 역시 상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엥? 화합척자랑 기억척자 잘 쓰고 있는데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겐 파멸척자와 보존척자가 있다는 걸 잊지 맙시다. 물론 개척자의 경우에는 한 운명의 길만 쓸 수 있으니 당장 개선될 가능성은 적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래도 주인공인데 이전에 파멸척자와 보존척자도 좀 버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한정 5성 캐릭터들과 상시 5성 캐릭터들입니다. 상시 5성 캐릭터의 경우에는 한정 5성 캐릭터만 상향해주지 않을까라는 유저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물론 한정이 더 우선이긴 하지만 지금 히메코 브로니아 정도를 제외하면 잘 쓰이고 있지 않아서 상시 워프의 가치 보존을 위해서라도 상시 5성 캐릭터의 상향이 필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정 5성 캐릭터의 경우에는 아마 1.0에서 2.0 버전의 캐릭터들, 즉 제레부터 스파클 정도의 캐릭터가 AS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이 중에서 현재까지 잘 쓰이고 있는 캐릭터들도 있지만 그래도 개수나 돌파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차례로 상향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하게 어떤 캐릭터가 우선적으로 강화되고 어떤 방식으로 강화될지에 대해서 예상을 해볼까 합니다. 당연히 개인적인 의견이기에 참고로만 봐주세요. 먼저 상시의 경우에는 성능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연경, 백로, 웰트 정도가 우선 강화될 것 같습니다. 연경은 기본적으로 단일적만 공격하며 전투 스킬을 통해 잡버프를 얻고 공격하는 캐릭터지만 적에게 피해를 받을 시 잡버프가 꺼져버려서 실드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구조상 문제가 있는 캐릭터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개수를 증가하고 필살기를 광역으로 변경한다거나 잡버프를 유지하기 조금만 쉽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로의 경우 초반에는 좋은 힐러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점점 갈수록 상요한 힐러들이 계속 나왔고 현재는 다른 힐러들에 비해서 전혀 메리트가 없어서 잘 사용을 안하죠. 풍요 캐릭터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디버프 해제 스킬도 없으며
딜적으로 지원도 거의 없기 때문에 쓸 이유가 없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디버프 해제 효과가 생기는 방향으로 강화가 되면 나름 쓰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웰트. 일단 세팅 난이도가 너무 높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필살기에 달려있는 속박 디버프는 현재 대부분의 보스가 제어 속박 저항을 가지고 있어서 잘 사용되기 어렵죠. 세팅 난이도를 낮추고 개수 증가와 필살기를 구조 개선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의 경우에는 복각과 함께 강화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각 캐릭터를 먼저 강화해야 그걸 본 유저들이 뽑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능과 함께 현재 각 캐릭터들의 복각 기간을 따져서 우선도가 높을 것 같은 캐릭터를 한번 선정해봤는데요. 제레, 은랑, 나찰, 블레이드, 경류 이렇게 5캐릭터 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3.0 후반에 AS 소식과 동시에 복각한 은랑과 나머지 4캐릭터는 성능도 많이 밀리고 한동안 복각한 적 없는 캐릭터들이죠. 제레는 1.4 후반에 한번 복각하고 지금까지 복각한 적이 없는데요. AS 소식도 오피셜로 났겠다. 복각하면서 딱 캐릭터 강화까지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레는 적을 죽이면 버프와 보너스 턴을 획득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은 딜이 너무 약해서 적을 잘 죽일 수 없게 된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피해량 개수 증가가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또한 6돌파 효과가 필살기를 쓰고 적이 살아있어야 효율을 나타내는 기이한 구조라서 출시할 때부터 말이 많았는데 캐릭터 자체 강화를 해주며 이 6돌파 효과도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3.0 후반에 복각한 은랑. 9캐릭터 자체 강화 소식이 들리면서 은랑의 강화를 기대하며 은랑을 뽑은 유저들도 몇몇 보이는데요. 단일 적에게 약점 부여를 하는 전투 스킬은 원하는 대로 약점 부여를 하기가 어렵고 방어력을 깎는 필살기 역시 단일 적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필살기나 약점 부여를 다수 적에게 부여하는 강화나 약점 부여를 유저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변경하여 파티 조합 유연성을 높일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찰 역시 백로와 비슷하게 초반에는 좋은 힐러로 사용되었지만 힐 외에 큰 유틸성이 없다는 게 단점인데요. 물론 버프 해제라는 유틸이 있지만 좀 더 범용적인 추가 버프 효과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블레이드도 제레와 함께 말이 많던 캐릭터 중 하나인데요. HP를 개수로 사용하는 딜러인데 블레이드와 함께 사용할 만한 캐릭터가 크게 없고 9캐릭터인 만큼 개수가 낮아서 잘 사용하지 않죠. 또한 서브 딜러로 사용하기엔 특별한 서포팅 능력도 없어서 애매한 캐릭터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수를 높여주거나 전체적으로 구조 개선을 할 필요가 있죠. 자체 강화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블레이드와 함께 쓸만한 신규 캐릭터도 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나름 스텔라룬 헌터인데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류인데요. 경류는 스택을 쌓아 전백 상태에 진입해 그 턴 동안 많은 딜을 넣는 구조입니다. 즉 전백 상태가 아닐 경우 피해량이 낮고 무조건적으로 딜 로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이죠. 개수를 늘리고 전백 상태를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구조를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우선적으로 개선될 만한 캐릭터들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9캐릭터들의 성능을 하나하나 보며 개선될 점을 정리하다 보니 그동안 스타레일이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진행되었는지 확 체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캐릭터를 자체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간다고는 하지만 턴제 게임인 만큼 어쩔 수 없는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텐데 스타레일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나중 가면 붕괴처럼 신규 장비나 증폭 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스타레일의 9캐릭터 자체 강화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9캐릭터를 다시 사용할 생각에 무척 설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언급한 캐릭터 강화 방안 외에도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덕섭이었습니다.